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확인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의 다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선 이 주요국 증시별로 살펴봤을 때 프랑스 까크 지수가 0.21%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독일 지수는 0.07% 오른 가운데 영국의 런던 증시도 0.07%로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살펴보시면 0.1%로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내줬고요. 4,23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선 한 주간의 흐름 살펴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요일별로 봤을 때도 공통점은 막판에 갈수록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금요일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선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높다는 발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따라서 장중에는 조금씩 오름세를 나타냈던 이 유럽 증시가 결국에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4,236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살펴보시면 0.27%가량 올랐습니다. 80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상당히 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를 향한 여러 가지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미국에서 정유 공장에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 유가를 견인했다고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시추 기소가 감소했다는 점, 또 하반기에 공급 부족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80달러 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글로벌 IB인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석유 제품 가격의 강세와 함께 오펙 플러스의 감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올해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는데요. 올해 하반기를 전망을 해봤을 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국제 유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잭슨 홀 발언을 앞두고 좀 궁금한데요. 금요일 시장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컨퍼런스 연설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판단에 시장에 힘이 실리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장중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존스가 0.73%, S&P 500은 0.67, 나스닥은 0.94,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4%의 상승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매파적 기조를 어느 정도 예상해 온 데다 그가 향후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한 부분에 주목했으며 특히 최소한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했으며 기존대로 향후 금리 결정은 데이터를 보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30일에 발표되는 7월 ADP사의 민간 고용지표와 31일 상무부가 발표하는 7월 PCE 물가지수 그리고 9월 1일 개장 전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에 시장의 포커스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재, IT,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금융업종 등 대부분이 상승했던 반면 운송업, 기초소재, 건설업종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으며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4.239%, 달러 인덱스는 0.22%가 상승했던 반면 변동성 지수인 VIX 지수는 8.8%가 급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특징 종목들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후불 결제업체 어펌 홀딩스는 분기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고 분기 손실은 예상보다 감소했다는 뉴스로 28.8%의 폭등세를 보였고 반면
하와이 산불 영향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전력업체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마우이 카운티가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노수로 18.5%의 폭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간 대형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던 미국 경쟁 당국이 입장을 바꿔 인수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제약사 엠젠의 호라이즌 테라프렉스 인수에 대한 이의 제기를 내달 18일까지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 기간 FTC는 암젠과 호라이즌의 기업 합병 사건을 종결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FTC는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당시 FTC는 278억 달러 규모의 이번 인수가 제약업계의 경쟁을 억누르고 현재 호라이즌이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더욱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했으며 반면 암젠은 호라이즌 인수가 희소 질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FTC의 주장을 반박해왔으며 월스트리트저널지는 FTC가 사건 종결을 결정할 경우 FTC가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맥주 기업인 하이네켄이 러시아 사업 부분을 1유로에 매각하고 현지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하이네켄은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을 통해 러시아 화장품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아네스트 그룹에게 러시아 사업을 매각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사업 부분 지분 100%를 1유로에 넘겼으며 이번 거래에 따른 누적 손실액이 총 3억 유로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들은 이번 매각은 러시아 사업을 하루빨리 정리하려는 회사 측의 시급성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액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네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철수 방침을 공표하고 하이네켄 맥주 판매를 중단한 바 있으며 하이네켄은 러시아 아네스트 그룹이 향후 3년간 기존 직원 1,800명의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고 설명하면서 하이네켄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맥주 브랜드인 암스텔의 현지 생산은 향후 6개월 안에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출 기준 세계 최대 식료품 배달 업체인 미국의 스타트업 인스타카트가 다음 달 나스닥 거래소 첫 거래를 목표로 기업 공개 준비 서류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스타카트는 당초 지난해 가을 상장 예정이었지만 당시 시장이 하락하면서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IPO를 연기한 바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설립된 이 회사는 매출 기준 전 세계 최대 식료품 배달 업체로 식료품 매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들에게 배달하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며 회사에 따르면 현재 월간 활동 사용자 수가 약 770만 명, 사용자 1인당 월 지출 금액은 약 $317 수준이라면서 고객사로는 월마트, 크로거 등 북미 지역에만 1,400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번 IPO 서류에 따르면 회사의 올 상반기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31%가 증가했고 흑자 전환에도 성공해 지난해 같은 기간 7,400만 달러 수준의 순손실에서 올 상반기에는 2억 4,2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핀듀오, 하이코 코퍼레이션, 노딕 아메리칸 탱커스, BYD 코프 LTD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일장,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2,519포인트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79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은 모두 다 2,000억 원 가까이 집계가 됐는데요.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주 중심에서도 하락세가 더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투톱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2차 전지 셋업주들 살펴보시면 LG의 에너지솔루션만이 2%대로 강세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은 강보합권 그리고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IT 섹터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0.11%, 기아가 0.89%로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899.3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0.26%가량 하락한 수치였는데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세를 나타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이렇게 코스닥 지수도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여기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공통점은 개장 직후에 더욱더 낙폭이 컸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장중에 조금씩 낙폭을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 따라서 전해가 더 약했고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힘을 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을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IT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반도체 투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61% 하락한 67,100원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 3.64% 하락한 11만 6,500원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12만 원 선 내어줬습니다. 이렇게 파란불을 켜면서 반도체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증시에 있었습니다.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는 낙폭을 키워나갔고요. 또 나스닥 지수도 약세 흐름을 기록하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요. 따라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국내 증시를 봤을 때 미국의 잭슨홀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도체 종목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주들에서도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를 하면서 그 전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강세를 띄웠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그 탄력을 거의 다 뱉어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이버 7.86% 하락한 21만 1,000원까지 다시 한번 밀려나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네이버와 동반해서 카카오까지도 2%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04% 하락한 48,1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도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HPSP가 2.61%, 리노공업이 2.25%, 원익 IPS가 2.22%, 심텍의 경우 3.01% 하락했고요. 동진세미캠 3.59%, ISC가 9% 넘는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또 이오테크닉스도 7.63% 하락한 15만 5천 원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테마로 넘어가기 전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7%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34만 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올랐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0.16% 소폭 조정을 받으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0.16% 하락한 125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LNF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78%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22만 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 섹터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테마성 움직임이 강했던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요일 시장에서 테마 움직임이 강했던 섹터는 단연 음식료품 섹터였습니다.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 시장에서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크게 나눠 봤을 때 소금 관련 종목들 그리고 육계 관련 종목들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계 관련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마니커가 12.24%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2.24% 상승한 1,43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장 초반에는 더욱더 강한 흐름 분출해내면서 1,6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12%대 상승률로 마감을 지었고요. 또 마니커뿐만 아니라 하림의 경우에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림도 5%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5.02% 상승한 3,35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변동성은 꽤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개장 직후에 급등을 했다가 탄력의 둔화가 됐다가 또 장중에 다시 한번 급등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다시 이렇게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5%대로 밀려났습니다. 장중 고점은 3,675원이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는 소금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보라TR 15%대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또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 인산가가 10.1%, 신송홀딩스가 15.51%, 대체적으로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크게 육계 관련 종목들 그리고 소금 관련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식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풀무원도 그렇고요. 푸드나무 26.32%, 샘표식품이 29.85%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은 사료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팜스토리가 3.9%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또 설탕과 관련해서도 대한제당 3.9%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 하나하나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계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것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과 함께 생선의 대체제로 이렇게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가 부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육계 관련 종목들이 대체제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소금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방류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함께 관심을 받았던 섹터죠. 그래서 금요일 시장에서도 또 한 번 관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국 테마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테마주들도 함께 이 반일 감정이 퍼지게 되면서 또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반일 감정 속에 불매운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애국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 모나미라든지 신성통상 그리고 보혜양조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나미가 23.43% 강세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4,3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했지만 장중에 갑자기 급등을 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도 8.19% 오르는 모습 나타내주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성통상의 경우에도 금요일 시장 강세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살펴보시면 컬러레이가 14.21% 올랐고요. 코리아나가 5.54%, 토니모리가 3.78%, 클리오가 3.55%, LG생활건강이 3.46%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 화장품 불매운동에 대한 목소리가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일본 화장품 보이콧에 나서게 될 경우 우리나라 쪽으로 반사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죠.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됨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가 되면서 금요일 시장에서 이렇게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